아니, 한국인들 전부 다 어디 간 거야? 세배를 준다는데 만날 수가 없어? 지금 미국의 한 도시 뉴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아이를 가진 미국 국제 컨설턴트의 발언 때문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뉴욕에서 난리가 났는지 상상 그 이상 쌍쌍이와 함께 알아볼게요. 저는 아직도 제 작은 아이를 위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로 결심했던 날을 기억해요. 제 이름은 아리아드네 로크라고 해요. 저는 국제기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 때문에 세계 여러 곳을 다니게 되었고 항상 조직적이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자랑해 왔어요. 그런데 특히 아이 돌봄에 관해서는 어찌나 막막한지 몰라요. 바쁜 업무 일정과 가족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분명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저의 남편 이제키엘 프로스트는 차분하고 든든한 글로벌 금융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둘은 서로의 커리어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가족이 우선이라는 삶을 함께 만들어 왔어요. 이젠 항상 우리 아이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맡은 여러 프로젝트와 참석한 수많은 회의 속에서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늘 걱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저는 오랫동안 믿어온 소중한 친구 제피라 퀸턴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피라는 가족 상담 전문가로서 늘 따뜻한 조언과 지침을 주셨거든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피라 씨께서 부드럽게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보라는 아이디어를 꺼내셨어요. 아리아드네 씨, 한국 베이비시터를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떠세요? 한국의 돌봄 제공자들은 헌신과 강한 가족 가치를 지닌 것으로 들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제안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확신이 없었거든요. 한국의 첨단 기술 사회와 엄격한 규율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따뜻하고 개인적인 돌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냉소적으로 느껴졌어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이 우리 아이와 가족의 특별한 요구를 정말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피라 씨를 믿었어요. 제피라 씨는 한국 문화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깊은 존경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베이비시터들이 아이들에게 부드럽고 세심하며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돌보도록 훈련받는다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녀의 말씀이 저에게 예상치 못한 보살핌의 환경을 그려줬어요. 서서히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키엘 씨의 지지와 제피라 씨의 추천에 힘입어 한국인 베이비시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이에게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바쁜 우리 삶의 현대적 요구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어요. 서류 하나하나와 추천서를 읽으면서 시간이 꽤 걸렸고 저는 불안하면서도 희망을 품었어요. 마침내 저는 송이라는 후보를 찾게 되었어요. 서류상으로 송이 씨는 완벽한 후보처럼 보였어요. 서류에는 그녀가 한국인 베이비시터임이 명시되어 있었고 경력도 적당해 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공손하게 웃으며 진짜 한국인스러운 억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졌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믿음직하고 부드러운 도움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 첫 만남을 생생히 기억해요. 맑고 선선한 아침이었어요. 이제키엘 씨도 함께 계셔서 저를 든든하게 해주셨고 우리 집은 조심스러운 낙관주의로 가득 찼어요. 현관에서 송이 씨를 맞이했을 때 그녀의 악수는 단단하면서도 눈빛에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차분한 그녀의 모습 덕분에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안도감이 조금은 들었어요. 그녀가 이전에 겪었던 경험과 아이 돌봄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할 때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녀가 제 아이와 어떻게 소통할지 상상하며 곧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는 미래를 꿈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작은 것들이 옳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오후 제가 회의 중일 때 습관처럼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어요. 아이가 송이 씨의 돌봄 아래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대신 제 아이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송이 씨는 휴대폰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길 믿었는데 영상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이제키엘 씨와 함께 앉아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평소보다 집안이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이제키엘 씨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훨씬 더 나은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저는 송희 씨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어요. 거실로 부르며 어제 왜 오랜 시간 동안 제 아이를 돌보지 않았는지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모호했고 눈에서는 긴장감이 엿보였어요. 저는 슬픔과 함께 커져가는 분노를 느꼈어요. 제피라 씨께서 그토록 생생하게 그려주신 한국 돌봄의 약속을 믿었었는데 이제 제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못된 건지 곱씹었어요. 제 아이가 필요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다른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제 편견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제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다른 방식의 돌봄을 받아들이기 전에 충분히 고민해보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한국 돌봄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믿고 싶었어요. 제피라 씨의 따뜻한 미소와 강한 가족 가치에 대한 자신감 있는 말씀이 떠올라서였어요. 언젠가는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깨달으며 이번 부정적인 경험이 제 의견 전체를 좌우하지 않도록 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날 아침 이제키엘 씨와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결심했어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을 채우는 가운데 진정한 돌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키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올바른 사람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볼 거예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후 저는 제피라 씨께 전화를 걸어 송희 씨와 관련된 모든 일영상 대면 그리고 커져가는 의심을 말씀드렸어요. 제피라 씨는 조용히 들어주시고 아리아드네 씨, 때로는 힘든 경험을 통해 배울 때가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돌봄을 찾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헌신적이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한국 문화가 지닌 진정한 따뜻함과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모든 경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해와 성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떤 사람이 적합할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이를 웃으며 맞이하고 놀이 시간에 함께 소통하며 아이가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사람을 상상했어요. 마치 자기 가족처럼 우리 가족을 대해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마음을 열고 한 번의 나쁜 경험으로 긍정적인 면모를 가릴 수 없도록 하기로 했어요. 저는 우리 집에 필요한 진짜 도움 따뜻하고 책임감 있으며 존중심을 가진 한국식 돌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아내겠다고 결심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내면의 편견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다른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제 판단을 흐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전통 가족의 가치 그리고 많은 돌봄 제공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해 더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친절과 헌신의 이야기를 접하며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제가 국제기술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독특한 시각과 강점을 경험했던 것처럼 가족을 위한 돌봄도 여러 생각과 경험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송희 씨와의 부정적인 경험은 너무나도 아팠지만 동시에 세상에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줄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저녁에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슬픔과 희망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단지 돌봄 제공자를 찾는 여정만이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전체 문화를 대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대신 제 마음이 이해와 신뢰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로 했어요. 저는 앞으로의 길이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도 있겠지만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믿어요. 저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변할 준비도 되어 있으며 제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정한 돌봄을 찾기 위해 끝없이 노력할 거예요. 이제키엘 씨의 든든한 지지와 제피라 씨의 현명한 조언 덕분에 저는 진심 어린 따뜻함과 헌신을 갖춘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찾아나갈 거예요. 이것이 제 고난,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젠가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비록 힘든 시작이었지만 진심 어린 돌봄의 문화를 받아들였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해와 사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랄 수 있음을 믿으며 저는 용기를 내어 이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어요. 매 순간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임을 알면서요. 저는 어느 서늘하고 맑은 아침에 불안한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전날 밤은 온통 불안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집안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제 아이는 다른 방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다독이려 했지만 전날 보안 카메라에 찍힌 불안한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 커피를 마시고 난 후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며 그날 오후의 영상을 계속 되새겼어요. 제 아이가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과 베이비시터 송희 씨가 한창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요. 아이가 놀거나 동화를 읽는 대신 단지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 순간의 차가운 공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송희 씨를 거실로 불렀어요. 송희 씨, 어제 제 아이를 왜 오랫동안 혼자 두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직접 물었어요. 가능한 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제 속에 쌓인 분노가 점점 커져갔어요. 송희 씨의 눈에서는 두려움과 혼란이 엿보였어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불안정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잠깐 괜찮다고 생각해서요.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단순한 변명이 어떻게 아이를 오랜 시간 돌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도 떨리면서 제 아이는 보살핌과 관심 그리고 사랑이 필요해요. 그 영상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방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송희 씨를 믿고 맡겼어요. 제피라 씨께서 말씀하신 한국 돌봄의 약속을 믿었는데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송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에는 눈물이 맺힐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처음부터 느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씩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쉽게 믿었는지 아니면 제 판단이 흐려졌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왔어요. 저는 배신감과 함께 아이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 어려운 대화를 마친 후 저는 하루 종일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어요. 조용한 거실 소파에 앉아 카메라 영상과 송희 씨의 모호한 대답들을 계속 곱씹었어요. 분노, 슬픔,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따뜻하고 세심한 돌봄의 약속이 이렇게 무심하게 대충 넘어가 버린 것에 대해 자문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인 베이비시터에 대해 갖고 있던 기대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쉽게 믿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늦은 저녁 모두가 잠든 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처음 송희 씨를 고용할 때 받았던 모든 서류들을 모아 책상 앞에 앉아 하나하나 정밀하게 살펴보았어요. 읽어 내려가던 중 제 심장은 점점 차가운 공포로 얼어붙는 듯 했어요. 개인정보와 경력 사항에 여러 모순이 있었어요. 처음 송희 씨의 이력서를 보고 들떴던 그 설렘은 이제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저는 송희 씨가 진짜 누구인지 더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일을 경험해본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피라 씨와 통화하면서 저는 영상, 대면, 그리고 더 이상 말이 맞지 않는 서류들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어요. 제피라 씨는 부드럽지만 진지하게 들어주시며 아리아드네 씨,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도 해요. 송희 씨가 주장하는 정체가 진짜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위로와 함께 더욱 단호해졌어요. 제 아이의 안전과 제 자신의 평화를 위해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저는 송희 씨에 대해 철저한 배경조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그녀를 추천해준 기관에 연락했어요. 기관 측의 모든 서류를 재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후 드디어 전화가 왔고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기관 담당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송희 씨는 한국인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중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었으며 한국인인 척 위조 서류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 충격적인 사실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저는 송희 씨뿐만 아니라 의심 없이 믿었던 제 자신에게도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바랐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돌봄, 아이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제 아이가 혼자 남겨져서 무시당하거나 혼란스러워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 순간 분노도 있었지만 깊은 슬픔과 상실감도 함께 밀려왔어요. 가장 소중한 존재를 믿고 맡겼던 사람이 배신한 현실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어두운 서재 한켠에서 눈물이 고여오는 것을 느끼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저는 이번 경험이 제 한국 문화에 대한 시각을 흐리지 않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피라 씨께서 전해주신 따뜻한 가족 가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전체 문화가 악평밖에 두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긴 연구와 수많은 전화를 통해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누며 온라인 후기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아이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돌봄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사람과 상의했어요. 모든 대화는 저에게 점점 더 책임감과 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번 위기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좌우하게 두지 않겠다고 단호히 마음먹었어요. 그러던 중 몇몇 신뢰할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또 다른 베이비시터, 진솔이라는 여성이 강력 추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진솔 씨는 프로페셔널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유명한 한국 베이비시터였어요. 그녀의 경력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 부드러운 손길이 제 마음 한켠에 다시 작은 희망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느 저녁 이제키엘 씨와 함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저는 그의 눈에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았어요. 우리 아이를 진정으로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힘이 되었고 우리 둘은 올바른 돌봄 제공자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별이 하나둘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지나온 여정과 앞으로의 도전을 곱씹었어요. 걱정과 함께 다짐의 불씨가 작게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제 아이가 받아야 할 진실한 보살핌을 찾을 거예요. 라고 속삭이며 저는 밤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날 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꿈 사이에서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하며 깊은 잠에 들었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아픈 경험 후 피곤함과 결심이 섞인 채 눈을 떴어요. 집안에 다시 안정과 사랑을 불러오겠다는 생각에 깊은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잠든 제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마땅한 돌봄을 받게 하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새로운 돌봄 제공자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게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원했어요. 진솔이라는 한국 베이비시터에 대해 들어봤는데 그녀는 친절하고 아이 돌봄 경험이 풍부하기로 유명했어요. 송희 씨의 행동에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제피라 씨께서 전해주신 따뜻한 한국 돌봄의 이야기를 믿고 싶었어요. 다시 기관에 연락하여 진솔 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담당자의 차분하고 이해심 많은 목소리에 곧 모든 세부 사항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진솔 씨는 여러 가정에서 오랜 기간 일해왔으며 많은 분들로부터 높은 추천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녀의 경력을 듣자마자 제 마음 한켠에서 다시 희망의 불씨가 켜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곧바로 진솔 씨와의 만남을 예약했어요. 이번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떨었어요. 만남 당일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집안이 깔끔하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이제키엘 씨도 늘 그렇듯 제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셨어요. 거실에서 진솔 씨를 기다리며 만약 진솔 씨가 아이에게 필요한 따뜻함과 안전함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았어요. 종이 울리자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었을 때 깔끔한 차림의 진솔 씨가 서 있었고 부드럽고 진솔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녀의 눈에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저는 그녀의 경력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진솔 씨는 아주 명료하고 친근한 어조로 오랜 기간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사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건강한 식사 준비, 동화 읽어주기,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이까지 그녀의 일상이 차분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려졌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키엘 씨를 바라보며 우리 둘이 같은 희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진솔 씨의 접근 방식은 부드럽고 실용적이었어요. 아침 식사 전에 포근한 안아줌과 바쁜 하루 후에 조용한 시간 같은 소소한 루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어요. 이러한 작은 배려들이 다른 누구와도 달랐어요. 저는 제 지난 경험에 대한 걱정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송희 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제 아이가 진심 어린 보살핌을 받아야 해요. 한국 돌봄이 단순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진짜 약속이라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솔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진심 어린 이해와 공감을 담아 저도 그 아픔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해요. 제 목표는 항상 아이가 사랑받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는 그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라고 조용히 답해 주셨어요.
몇 시간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진솔 씨는 자신의 일상과 아이들을 돌보는 열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가 전해준 이야기 속에서 저는 공원에서 놀거나 동화책을 읽어주는 아이의 웃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고 그 상상이 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덜어내 주었어요. 만남이 끝난 후 저는 진솔 씨를 문까지 배웅하며 악수를 나눴어요. 진솔 씨,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가족이 필요로 하는 보살핌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덕분에 잃어버렸던 따뜻함과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진솔 씨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저도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순간 새로운 장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도전은 많겠지만 진솔 씨와 함께라면 치유가 시작될 것만 같은 희망을 느꼈어요. 송희 씨의 안 좋은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미래가 보였어요. 저녁에 이제키엘 씨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오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모든 순간이 마치 한편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키엘 씨도 미소를 지으며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봅시다. 라고 속삭이셨어요. 잠들기 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 사람의 잘못된 경험이 모든 것을 결정짓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저는 제 마음을 온전히 열고 진솔 씨와 함께 우리 가족이 치유받는 모습을 지켜볼 거예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처음에 불안함이 어떻게 서서히 희망으로 변해갔는지 진솔 씨의 한마디 한마디와 따뜻한 눈빛이 제 마음에 어떻게 잔잔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곱씹었어요. 이전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이 신뢰를 다시 쌓는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또한 지난 며칠간 배운 교훈들을 곱씹으며 때때로 어려운 경험이 진정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한 사람의 실수로 전체 문화를 평가하지 않기로 그리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아침에 따뜻한 포옹, 저녁에 함께 웃음 짓는 순간들, 모든 작은 순간들이 다시금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믿으며 저는 내일은 새로운 날이에요. 내일 다시 시작해요. 라고 속삭이며 평안한 밤을 맞이했어요. 그날 밤 저는 웃으며 잠이 들었어요. 진솔 씨와 함께라면 우리 가족이 다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게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믿으며 새로운 여명이 열릴 것을 기대했어요. 제 이름은 시즈카 유메예요. 오늘 저는 마침내 한국에 대한 오래된 선입견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예전엔 한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본의 현대화는 맞지 않는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제 심장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동료 하야토 카츠 씨와 함께 여행 중이었고 두 사람 모두 우리의 생각을 바꿀 만한 모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터미널 안으로 발을 디디자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랐어요. 공항은 넓고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디지털 안내판이 번쩍였고 바닥은 깨끗하고 매끄러웠어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의심은 점차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하야토 씨가 이거 정말 놀랍다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으며 저도 조용히 동의했어요. 잠시 후 저희는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는 가이드 리세 호지 씨를 만났어요. 리세 씨는 친근한 목소리와 다정한 눈빛으로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제가 진짜 한국 첨단 기술과 깊은 전통이 어우러진 나라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저의 마음속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예전의 고정관념보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리세 씨는 공항 곳곳을 안내하며 건물의 모든 부분이 편안함과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여행자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디지털 안내 데스크를 가르쳐 주시고 자동 주문 기계를 사용하는 카페도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작동하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한국에서는 기술과 전통이 만나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내요. 이곳은 사람들을 정말 아껴준답니다. 라는 리세 씨의 설명은 명료하고 납득이 갔어요. 공항을 떠나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현대적인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가 저를 신나게 했어요. 예전에 품었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깨끗한 인도와 화려한 LED 간판들, 정시에 도착하는 버스, 그리고 교통 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택시들을 보면서 모든 디테일이 새롭고 인상적이었어요. 여행 내내 하야토 씨와 함께 첫 인상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 나누었어요.
하야토 씨는 처음엔 한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보세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생기가 넘쳐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공원에서 가족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카페에서 웃음이 넘치며 바쁜 거리에서도 어르신들이 미소 지으며 걷는 모습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날 오후 전통 한식당을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첨단 주문 시스템이 있었지만 인테리어와 음악은 전통적이었어요.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주문했는데 밥, 채소, 고기가 어우러진 색채 넘치는 음식이었어요. 한 입 먹어보니 건강하면서도 맛이 풍부해서 이것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 후 리세 씨께서 저희를 역사적인 궁궐 투어로 안내해 주셨어요. 궁궐의 돌길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걸으며 마치 과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비록 현대기술이 곳곳에 있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 뿌리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이곳과 깊은 연관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전에 오해했던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저를 점점 더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예전의 의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진짜 한국을 배우고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저는 제 기존의 편견이 얼마나 한정적이었는지를 깨달으며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느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오늘은 분명 다를 거라는 기분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공항에서의 놀라운 경험 덕분에 오늘은 한국의 더 많은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동료 하야토 씨와 저는 다시 리세 씨를 만났고 리세 씨는 오늘 도시의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따뜻한 기대감이 차올랐어요. 저희는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동네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집들은 작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각 집마다 작은 정원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정원들은 화사한 꽃들로 가득했고 잔디도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어요. 잠시 멈춰 서서 근처 마당에서 아이들이 공으로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맑고 경쾌해서 그 순간 한국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세 씨께서 앞서가시며 이곳에서는 가족들이 아침을 시작할 때 자연을 즐기며 함께 미소를 나누곤 해요. 라고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일상의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순간들이 한 나라의 강인한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잠시 후 저희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소박했지만 내부는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한 미술 수업을 준비하는 몇몇 지역 주민들을 만났어요. 한 미술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방안을 둘러보며 다채로운 그림과 회화, 그리고 수공 예품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마치 창의력과 친절이 매일 축하받는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와 수줍게 한 장의 그림을 건네주었어요. 그림은 가족이 밝은 태양 아래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어요. 아이가 한국어로 뭔가 말했는데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어조에서 기쁨과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크게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전했고 말없이도 따뜻한 연결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예술이 사람들을 이어주고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았어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야토 씨와 저는 공원에서 열리는 작은 지역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곳에서는 전통놀이, 윷놀이를 즐기고 있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이 웃음과 환호 속에 즐겁게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그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리세 씨께서 천천히 게임의 규칙을 설명해 주셨고 곧 저도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단순하지만 놀라움이 가득한 게임 한 판마다 제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어요. 작은 승리마다 함께 기뻐하는 순간들이 마치 공동체의 결속력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잠깐의 휴식 시간, 우리는 큰 그늘 아래 잔디에 앉아 있었어요.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주변의 온화한 대화들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하야토 씨께서 옆에서 이런 하루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라고 속삭이셨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했어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듯 친절과 공동체의 언어를 배우게 된 기분이었어요. 휴식 후 저는 리세 씨와 함께 전통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시장은 다채로운 색채와 소리로 살아 있었어요. 좁은 골목마다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수제 간식들이 가득했어요. 상인들은 모두 따뜻하게 인사하며 최고의 음식을 맛보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작고 달콤한 떡을 맛보았고 그 맛은 섬세하면서도 위로가 되는 느낌을 주었어요. 한 입 한 입이 마치 한국의 유구한 전통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어요. 시장을 거닐다가 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상인분은 자신이 사용하는 레시피의 역사에 대해 천천히 그리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소중한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는 듯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단지 현대기술이나 분주한 도시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의 역사를 통해 전해지는 소박한 기쁨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하야토 씨와 리세 씨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겼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은 부드러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평화로운 저녁의 정적이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아이들 웃음소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느꼈던 창의력의 에너지, 게임의 즐거움, 그리고 시장에서 맛본 그 맛들이 모두 한국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해주었어요. 그 모든 기억들이 저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었어요. 리세 씨와 하야토 씨를 바라보며 저는 그들의 안내에 깊이 감사했어요. 오늘 하루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실감했어요. 오래된 편견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이제 다채로운 문화의 아름다움 속에서 한층 더 열리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저는 조용한 자신감을 느꼈어요. 진정한 변화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 순간의 친절한 인사, 함께 나눈 웃음,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오해의 벽을 허물어 주었어요. 이제 저는 옛날 고정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경험한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단순한 순간들이도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모든 미소, 웃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모여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 밤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느낌과 함께 오늘의 교훈들이 앞으로의 모든 날을 밝혀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 인생과 우리 모두의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가족과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앉아 우리가 배운 모든 교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가장 힘든 도전들이 가장 밝은 기회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이비시터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겪고 진솔 씨를 만나면서 저는 신뢰와 돌봄이 다시 쌓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 아이가 더 자유롭게 웃고 있고 집안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진정한 보살핌이 가능할지 의심했던 기억이 있지만 그 의심 대신 배움의 기회로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이제키엘 씨도 이번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희망과 걱정을 더 솔직하게 나누고 있어요. 조용한 저녁 식탁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키엘 씨가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가 변해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돼요. 서로를 돌보고 도움을 받아들이며 함께 배우는 것이 진정한 돌봄의 의미임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히 새로운 베이비시터를 만난 것 이상의 의미를 주었어요.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해주었거든요. 진솔 씨와 함께했던 날들을 기억하면 그녀가 보여준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그 덕분에 과거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고 신뢰와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또한 집 밖에서 시즈카 씨, 하야토 씨, 리세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계속해서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와요. 그들의 따뜻한 환영과 진실된 연결 덕분에 어디서나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돌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서도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져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제 경험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뢰를 다시 쌓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한때는 배신감의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경험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사랑과 돌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믿어요. 매일 저는 도전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요. 누군가의 실수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진정한 보살핌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가족의 여정은 국경이나 옛 선입견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의 다름 속에서 풍성한 사랑을 꽃피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녁이 되어 제 가족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기대를 품게 되었어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임을, 신뢰와 사랑,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우리의 길을 밝혀줄 것임을 확신해요. 눈을 감으며 저는 함께하는 미래의 비전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가슴에 품었어요. 이상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상 상상 그 이상 쌍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